자, 주빈입니다. 정주빈. 자, 2차 방정식과 이제 2차 함수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 여기도 이제 그 문제 난이도하고는 별개로 이제 설명할 게 꽤 많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빈틈없이 하려고는 시도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갑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한꺼번에 하기에는 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꼭지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좀 생각나는 대로 좀 가겠습니다.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fx라는 표현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짓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하면은 먼저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함수하면 보통 fx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fx는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fx는 이 자체는 함수는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자체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요 앞에 y는이 붙어 있으면 요게 바로 함수고요. 그다음 요 옆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방정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부등호가 붙어 있으면 이제서야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서야 이게 바로 부등식이 됩니다. 즉,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다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이따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y가 붙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는영이 붙어 있으면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이런 식이 붙어 있으면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fx 자체만 가지고는 이거 자체가 함수다, 방정식이다, 부등식이라 얘기를 못 합니다. 여기에 포장이 뭐 포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y는 이라고 되어 있거나 는영이라고 되어 있거나 뭐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따로 이거를 함수, 이거를 이제 방정식,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분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fx에 대한 뭐 공포라 그래야 되나? fx만 보면은 딱 굳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fx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은 얘네가 전부 다 fx입니다. 요게 전부 다 fx지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 그거만 이제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참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뭐가 있을까?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이거는 문제 한번 들어가면서 그때 조금 좀 필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그 그래프 2차 함수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선은 꼭지점이 중요하겠죠. 꼭지점. 자, 꼭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뽑는 방법이 있죠. 꼭지점 뽑는 방법.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5번, 잠시만요. 지금 5번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5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갖다가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꾸었을 때 자, 요거 0 되는 값 p,
컴마 요거 그대로 q 이렇게 뽑아서 요걸 이제 우리 뭐라 그러냐 꼭지점의 좌표라고 불렀습니다. 꼭지점의 좌표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 요거를 x는 p라고 썼을 때, 요 p x는 p라고 썼을 때 요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축의 방정식. 그 다음 요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중학교 내용입니다. 요 부분은 최대값 혹은 최속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값, 최속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최대값, 최속값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자가 붙은 거 이제 잠깐 개념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값자는 2차 함수에서는 크게 뭐 한 3개 정도로 갈립니다.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속값,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함수값이 있습니다. 함수값. 근데 여기서 우선 이제 값자가 뭐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는데, 값자는 전부 뭐의 값? y의 값입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하면은 y 좌표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y 좌표. 다시 값자는 전부 다 y 값. 값자는 전부 y 값 그리고 y 좌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보면은 보통 이제 포물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은 각각 요 부분이 꼭지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y 좌표가 바로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아래로 볼리니까 속값이 되겠고요. y 좌표가 속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는 무슨 값?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무슨 값자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전부 다 y값, 즉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y 좌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y는 이제 요거를 조금 좀 기억해야 됩니다. 좌표 평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 거를 x축이라고 하고요. x축.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무슨 축? y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y좌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만 보면 됩니다. 위아래. 그래서 최대값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가장 높은 곳의 y좌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그래프상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보면은 최대값은 가장 높은 지점,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명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은 없다라고 했고요. 중학교 때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게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 계속 올라가죠. 이게 지금 양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없는 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고, 대신 최소값은 눈에 보이죠. 딱 여기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위로 올라 최대값은 가장 높은 곳은 이건데, 가장 낮은 곳 계속 내려가니까 결국 가장 낮은 곳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속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걸 이제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하고, 요걸 무슨 형이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 딱 한 가지 유형 빼놓고는 전부 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웬만한 거에는 지금 공식이 있습니다. y 뭐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집어치우고 표현이 좀 격한가?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 형태는 뭐가 나오게 돼 있느냐? 지금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그러면 여기 6번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x제곱과 x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면은 요 둘만 가지고 지금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저기 뒤에 괄호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한다? 자, 반 나눕니다. 마이너스 3. 그거를 제곱해 줍니다. 9.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나온 거를 더하기 9 빼기 9를 해줍니다. 더하기 9 빼기 9. 다시 과정은 이렇습니다. 반 나누고 제곱. 자, 반 나누고 그 다음 뭐합니까? 반 나눈 거죠. 나누기 2 했습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제곱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제곱, 이쪽이 제곱입니다. 그거를 주고니까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 나누고 제곱 주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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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나누고 제곱 주고 빼고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뭉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뭉치면은 x하고 아까 반 나눴을 때 나온 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뺀다? 꼭지점의 좌표는 0 되는 값 그대로. 다시 0 되는 값 그대로. 얘 0 되는 값 3. 얘 그대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꼭지점의 좌표.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자, 갑니다. 앞에 두 개를 묶습니다. x까지 묶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앞에 숫자 2를 묶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하고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갑니다. 자, 반 나누면 1 제곱하면은 1이 되겠죠. 그거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더하기 1까지 하면은 y는 이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거 마이너스 1 이제 필요 없죠. 마이너스 1은 이제 앞에 3개에서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해서 빼줍니다. 중요한 거는 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냥 빼주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뒤가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그래서 0 되는 값 그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 요거 0 되는 값 요거 그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끝이 납니다. 밑에 것도 같이 연습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괄호 x제곱 플러스 4x 뒤로 괄호하고 2. 그 다음에 반 나누면 2 제곱하면은 4. 그거를 더하기 4 빼기 4.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괄호 x 여기까지 반 나눌 때 2 나왔으니까 2의 제곱하고 요건 이제 필요 없죠. 마이너스 곱해서 빼면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6.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 되는 값 그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자, 요거 당연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 줄 알아야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프. 그러면 우선은 꼭지점부터 찾습니다. 꼭지점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0 되는 값. 요거 0 되는 값이 뭡니까? 0이죠. 제곱적 0 되는 값입니다. 요거 제곱적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라 마이너스 2고 요거 제곱적 0 되는 값은 1이라 1 뽑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짜투리 요거는 그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0, 뭐다?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뭐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래프를 볼 줄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축이 있고요.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1, 마이너스 2. 자, 1,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앞에 이제 플러스니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대충 그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 y축, 여기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휘어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모든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는 사람 손으로 못 그리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거는 우선 꼭지점, 그 다음에 x절편.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이죠. 그 다음에 y절편. 이거는 y축과의 교점입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 세 개는 우리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제대로 그렸냐 안 그렸느냐는 결국에는 요 세 개만 제대로 표시할 줄 아느냐 모르냐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 풀이 과정에서는 아마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이다. x축은 자 알겠지만 이게 전부 x축입니다. 이게 이 모든 게. x축은 뭐가 0이냐? x축은 y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y축은 뭐가 y축이냐? 얘가 y축이죠. 얘가 근데 y는 전부 뭐가 0이냐? x가 0입니다. x가 0. 싹 다 x가 0입니다. 그래서 y축의 다른 표현은 x는 0이라고도 합니다. x는 0. 자, 그러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 하면 되겠다? y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겠다? 0만 대입하면 되겠다가 됩니다. 0만. 그러면은 한번 이거 지금 해보겠습니다. y에 0 대입하면은 왜? 왜냐면은 x절편은 어쨌든 y는 0은 픽스되어 있는 결과니까. 그러면은 0은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는 는 0이면은 다시 요 앞에서 지금 설명했었는데 자 어떠한 식에다가 는 0이 붙어 있으면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y가 붙어 있으면 함수고 부등호가 붙어 있으면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 이유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라서 뭐 하는 느낌이라면은 사실은 그게 원래는 가르면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 때 일단 갈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했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다 합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주어진 식은 뭐 함수의 형태인데 뭐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 방정식, 함수, 뭐 심지어 이제 부등식까지 다 합치는 이 과정이 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x-1의 제곱은 2라고 되고요. 그러면은 x-1은 뿔마 루트 2가 되고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x는 1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1 뿔마 루트 2. 그러면 x는 1 뿔마 루트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무슨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걸로 할까? 대충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는 양수가 되겠고요. 양수.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이 그려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1 플러스 루트 2나 1 마이너스 루트 2를 제대로 여기다가 이제 표현하기는 조금 좀 껄끄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그
여기 문제들은 함수 전반에 관해서 좀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짚으면, 여기서 짚으면, 우선 여기 앞에서부터 짚으면 다시 자, fx라는 거 있는데 fx는 자체는 함수 아닙니다. fx를 함수라고 기억하면 난리 납니다. 그 앞에 y는 는영, 뭐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을 때 각각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되지. fx 자체는 그냥 뭐다? 요거 자체는 그냥 식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그냥 식일 뿐이다 라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2차 함수,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자, 꼭지점 뽑는 방법, 일반형 표준형 만들어서 꼭지점 뽑는 방법, 꼭지점은 어떻게 뽑냐면은 다시 0 되는 값, 컴마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되는 값, 컴마 그대로, 다시 0 되는 값, 컴마 그대로. 그리고 꼭점의 x좌표는 추계방정식, 꼭점의 y좌표는 최대값, 최소값.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 값자는 전부 다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 전부 뭐의 값이다? y의 값이다. 그러니까 무슨 좌표를 이야기하면 된다? y좌표를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근데 y는 높낮이, 그러니까 위아래입니다. y는 위아래를 보는 거라면은 x는 좌우를 보는 겁니다. 다시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가장 낮은 데, 요거는 이제 최대값은 가장 높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그나마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면서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합치는 과정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입니다. 분명히 2차 함수. 근데 x축과의 교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x축의 다른 이름은 y는 0이라고 합니다.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0이라고 하고요. 근데 x축과의 교점은 당연히 여기 몇 콤마 몇? 1, 0. 여기는 몇 콤마 몇? 4, 0이 되겠죠. 4, 0. 조금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y에다가 뭘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근데 앞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fx에 y가 붙어 있으면 이건 함수. 그 fx에 뭐가 붙어 있으면 0이 붙어 있으면 방정식. 그 fx에 부등호가 붙어 있으면 부등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x축과의 교점 구하라고 했어. x축과의 교점은 y가 몇이다? y가 0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앞에 y가 있었는데 x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y에다가 뭘 대입해야 됩니까? 0을 대입해야 돼. 그럼 이게 뭐가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은 0이 되고 4 넣으면 0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면은 a 괄호 x-1 x-4는 0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은 분명히 함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y에다 0 넣는 순간 뭐가 됩니까?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방정식 근 구했습니다. 근 1 그리고 요거 4.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즉 뭐가 됩니까? x 절편이 됩니다. 즉 x 절편은 방정식의 뭐다? 방정식의 지우고 방정식의 뭐다? 정확히 말하면 실근이다. 실근. 자, 그러면은 x절편 어디에서의 단어냐면은 함수. 즉
함수에서의 x절편은 방정식에서의 뭐다? 시그니다. 다시 함수에서의 x절편은 방정식에서의 시그니다. 다시 함수에서 x절편은 방정식에서 실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근을 구해라. x절편 구하라는 설입니다. 1, 4, 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0,0이죠. 0, 0이랑 3. 그래서 0, 3. 끝. 이렇게 됩니다. 그냥 0하고 3입니다. 0하고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정식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근이라는 부분이 알고 보면 함수에서는 x절편. 그러니까 좀 무게감이 아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뭐 x절편도 있지만 뭐 y절편도 있고 그다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도 있고 중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근데 그게 그러니까 x절편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방정식에서는 바로 뭐가 됩니까? 근이 됩니다. x절편이라는 게 방정식 실근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느낌이 되겠죠. 방정식에서 근 하면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 느낌이라면은 함수에서 x절편은 그냥 y절편도 있고 x절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x절편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등식하고 이제 같이 합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집합에서 나올 건데 보통 방정식이 있고요. 부등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곽에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함수가 있으면 그 안에 방정식, 그 안에 부등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범위가 넓다? 바로 함수가 더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능한 이유가 선생님 전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는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방정식보다 방정식 내용에 함수 많은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함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뭐 선생님 저는 함수는 잘하겠는데 방정식은 못하겠어요. 글쎄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학생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아직은 못 봤고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를 이제 그 합치는 과정이 요 단원, 그 다음 단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합치는 과정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방정식에서 실근은 함수에서보다 x절편이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x절편이 뭡니까? 1이죠? 1. 참고로 이거 1 쓰고 뭐 써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네? 중근. 하나밖에 없네? 중근 됩니다. 교점이 두 군데죠? 그래서 x는 -2, x는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x축과의 교점을 이야기해라.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 교점 이퀄 x축과의 교점 이퀄 함수에서의 뭐다? 함수에서의 x절편이다. x절편은 언제 나온다? y에 0 대입했을 때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거 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x 괄호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얘 0 되는 값 0, 얘 0 되는 값 2 하면은 0하고 있으면은 틀리죠. 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끝까지 읽고 내가 써야 되는 형태가 뭔지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좌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좌표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y는 0이고 그때 x가 0하고 2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 쓰면 0,0 하고 2,0 이렇게 지금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을 풀라라는 문제지 이거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방정식 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를 조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관계를 조사하라. 자, 보겠습니다. 위치 관계를 조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x축이 있으면
뭐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한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아래로 볼록만 했는데 위로 볼록으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 이거를 지금 찾아내라는 겁니다. 몇 군데에서 만나냐. 다시 위치관계라는 건 결국 몇 군데에서 만나겠느냐입니다. 뭐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는 두 군데에서 만나는 거, 아래 볼록으로 두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살짝 표현이 뭐하고 비슷할 거냐, 방정식 근하고 비슷할 겁니다. 왜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실근의 개수다. 실근의 개수. 아, 여기서 또 이제 그 부분 또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몇 군데에서 만나겠느냐? 결국에 파악하는 거는 실근의 개수입니다. 그럼 왜 실근의 개수냐? 실근의 개수냐? 개가 개수인가? 아, 나 이거 맨날 헷갈려.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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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어느 순간부터 최대값이었는데 예전에는 최대값으로 시옷이 붙으면서 왠지 그 비슷한 발음은 다 그냥 시옷 붙여야 될 것 같은. 맞나? 일단 몰라. 국어 선생 아니니까. 국어는 아니니까 그냥 대충 알아듣습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왜 하필이면 근데 실근의 개수냐? 자, 다시. 자, X축입니다. Y축입니다. Y축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X축, Y축은 전부 다 X축도 X축, 아이고, X축도 Y축도 전부 뭐냐면은 수직선입니다. 앞에서 이제 복소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직선은 무슨 수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100%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선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수직선에는 허수의 자리가 있다 없다. 리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허수의 자리가 없다. 다시 수직선에는 허수의 자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수많은 X좌표, X축 위에 좌표를 뽑아 봐봤자 전부 다 무슨 수? 실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지금 허수가 없습니다. 근데 X축과 위치관계 몇 군데서 만나겠느냐인데, 만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이 되거나 어쨌든 만나려면은 전부 다 무슨, 자, 여기 요 숫자 요 각각의 X축 위에 좌표는 전부 다 무슨 수여야만 가능하냐? 실수여야만 가능합니다. 실수.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X축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이건 안 만나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와 관련된, 요건 이제 2차 함수지만 이거를 방정식으로 접근해 보면 이건 무슨 근을 갖겠다? 이제 허근을 갖겠다. 왜? X축과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X축과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한데?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방정식의 무슨 거니까? 실근이니까. 요거를 잘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략 개수만 보면 되네? 그럼 개수만 보면 되면 뭐 하면 됩니까? 판별식만 하면 됩니다. 판별식 D만 하면 됩니다. 자, B제곱 1 마이너스 4A 1 C는 마이너스 7 0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방정식으로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함수 위치관계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서로 다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함수 방정식을 섞는 과정입니다. 섞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대번에 보면은 지금 뭔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 요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x-3의 제곱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능력만 붙이면 요거는 완전 제곱식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방정식으로 하면은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하면 뭐가 됩니까? 함수로 하면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근이 두 개기는 한데 그 두 개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근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서로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여기서 한 군데서 만난 거.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두 개는 두 개인데 두 개가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점으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의 점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접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안 만나는 게 이게 한 번쯤은 나와야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b제곱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오케이. 얘는 0보다 작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방정식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방정식으로 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함수 이제 위치 관계상으로는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굳이 방정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인데 요거 짝수죠. 그러면 반 나눕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b제곱 2a분의 하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면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분의 1, c,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암산 좀 하자. 까고 마이너스니까 결국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루트 2i 이렇게 지금 됩니다. 루트 2i 허근이 나오죠. 근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x축 위에는 지금 허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만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다. 위로 볼록이면서 안 만나니까 x축과. 자, 나머지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팍팍 넘어가네. 자, 여기서 보면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실수인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d가 0보다 어떻게 됐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지금 요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라는 거는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건 d가 0과 어떻다? 같다. 또 요 뜻은 무슨 뜻이다? 중근이란 거는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장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b제곱 16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c는 2k 요게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되겠다. 그러면 16 플러스 8k가 0이니까 k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 소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 소리입니다. 작다.
밑에 한번 보면은 뭐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은 거 해보겠습니다. b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a 1 c는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되고요. 이게 0보다 어때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가 됩니다.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2k 4, 6, 24 마이너스 24는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 지금 사라지고요. 그러면 12k가 24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k는 2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좀 앞에 거랑 좀 비교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x축과의 위치 관계였다면은 요번 거는 어떤 이제 특정 직선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x축과의 위치 관계와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자,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와,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x축은 y는 0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x축은 y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x축과의 교점 이런 걸 구할 때는 뭘로 푼다? 방정식으로 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바로 뭡니까? 방정식인데 가만히 보니까 y에 뭘 집어넣습니까? y는 0,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서 y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y에다 0.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에서는 y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0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y가 0이 아니라 y가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다? 동일하다. 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와 얘의 교점은 만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요 결과와 요 결과가 뭐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합시다. 1번하고 2번하고 결과가 어떻겠다? 같겠다. 같은 지점이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y와 여기 y 결과가 어떻겠다? 같겠다. 그 y가 각각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고 mx 플러스 n과 같으니까 두 개가 어떻겠다? 같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식을 하나로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몰아서 풀면은 는요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은 함수인데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방정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이상 그 다음부터는 몇 군데에서 만나겠느냐? 똑같이 판별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하나씩 새로운 게 뭐 아주 어렵지 않은 뭔가가 추가되는 것 뿐이지 절대 완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군데서 만나네. 아,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겠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다. 그 다음에 한 군데에서 만나네. 일명 접하네. 그러면은 접한다. 그럼 한 군데에서 만나. 아, 그럼 중근? 그럼 D가 0과 같겠다. 여기 지금 2차 함수와 요 선이 안 만나네. 안 만나니까 아, 그러면은 실근이 없겠구나.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지금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요 두 식을 합치는 겁니다. 요 두 식을. 자, 다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그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점 x좌표.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됩니까? 둘의 교점의 x좌표는 둘이 어떤 값을 갖는 거, 같은 값을 갖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9. 그래서 넘기는 순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은영하면서 언제 함수였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방정식이 되면서 x 뿔 4, 그 다음에 x 마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0 되는 값이 각각 뭡니까? 마이너스 4하고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의 모순 좌표, x좌표라고 했죠. 그냥 좌표라고 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좌표라고 했으면 실제 이걸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y까지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요 자체가 답이 되겠죠. 나머지도 역시 요식과 요식은 같다, 요식과 요식은 같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면은 싹 다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위치 관계. 그러니까 좌표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냐, 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아니면은 뭐 안 만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역시 합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5다. 한쪽으로 몰면은, 한쪽으로 싹 다 몰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판별식 들어가기 전에 대번에 할 수 있는 걸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무슨 근? 중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접한다. 아이고. 접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합치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4x 마이너스 1이다. 자, 합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은 이건 뭐 딱히 인수분해 안 되고요. b제곱 판별식 들어갑니다. b제곱 1 마이너스 4 a 1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방정식으로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고, 여기서 말한 거는 서로 위치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만난다. 이제 하나쯤은 이제 안 만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1 되겠고, 한쪽으로 몰면은 이렇게 몰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 되겠고요. b제곱 36 마이너스 4a 1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이것도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와라. 자, 위치관계 다음과 같도록 요거는 이제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x 마이너스 2다. 자, 한쪽으로 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4 a 1 c는 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은 4로 그냥 바로 나누겠습니다. 4 나누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래서 k는 뭐가 되겠다? 2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똑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이제 최대 최소가 됩니다. 최대 최소. 최대값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전부 다 뭐의 값? y 값 y 뭐 좌표 이렇게 됩니다. y 값 y 좌표. 어디 갔니? 오케이. y 값 y 좌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학교에서는 당연히 최대값이 존재하면 최소값은 없고, 최소값이 존재하면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좀 연습하면은, 일단 꼭지점 바로 뽑겠습니다. 꼭지점 바로 뽑으면은 마이너스 4,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럼 최대값 최소값 스몰 m으로 쓰겠습니다. 최소값이 몇이다?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러면 최대값이 라지 m으로 쓰겠습니다. 이건 뭐가 되겠다? 이거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옆에는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이건 참고로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요거는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반 나누고 제곱주고 빼고 해서 결국에 뭘 만든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든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내려갔나? 오케이. 오, 너무 내려갔네. 자,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4를 갖는다. 다시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4를 갖는다. 이 소리는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4라는 꼭지점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왜? 잘 생각해 보면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자,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꼭지점. 최소값. 여기 최소값이 있는데 여기 4래. 최소값이 4래. 최소값은 뭔데? y좌표인데. 응? 근데 그때 x가 몇이래?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알려준 거냐면은 꼭지점의 좌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왜냐면은 9배? 그러면은 뭐 x 자 0 되는 값 나와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식은. 물론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하자면 뭐 해줘야 됩니까? 이거 전개해 줘야 되겠죠. 전개해 주면은 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4 더하기 4니까 플러스 8 이렇게 하면은 문제될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자, 밑에 것도 역시 뭐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같은 형태로.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까요? 그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1,-5다. 1,-5다. y는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다. 이거 전개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최대값이 5가 되게끔 만들어 주려는 거는 사실상 이걸 뭘로 바꿔라. 자, 사실상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y는 이렇게 두 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반 나누면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주고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되겠다. 그러면 얘는 x 하고 반 나눌 때 나오는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은 어디까지 지금 여기 플러스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앞에 1이 있어서 곱해서 빼면은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꼭지점 y좌표에 해당하는 얘가 되겠다. 얘가 몇이 되겠다? 5. 그래서 k는 몇이다? 6.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됩니다. 나머지. 자, 그 다음. 이게 진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의 이제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 고등학교 최소. 중학교는 범위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위로 볼록이냐, 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얘는 최소값은 있는데 최대값은 없어. 얘는 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없어. 이렇게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럼 요 안에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혹은 이 안에서의 최대 최소,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 최소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보겠습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 만나고요. 그 사이에 꼭지점이 있죠.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얘, 가장 낮은 거, 얘, 그 다음에 얘는 높지도 낮지도 않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서는 가장 낮은 거, 얘, 가장 높은 거, 얘가 됩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자, 지금 보겠습니다. 어디로 봐야 되나? 여기가 이제 최소, 여기 최대. 그다음에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요건 지금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이걸 결국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냐? 꼭지점하고요. 범위의 양 끝만 보면 됩니다. 범위의 양 끝.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꼭지점 포함해서 범위 양 끝까지 이렇게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근데 꼭지점이 이 범위 안 들어간다. 그럼 범위의 양 끝만 봐서 둘 중에 하나 큰 거 최대, 작은 거 최소 이렇게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꼭지점이 뭡니까? 2,2겠죠. 그런데 요 2는, 요 x2는 여기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 해야 될 게 총 3개만 판단하면 됩니다. 뭐? 범위의 양끝.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0일 때. x가 0일 때는 지금 뭡니까?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 2일 때. x2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2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 x가 3일 때. 범위 양 끝이라고 했으니까 3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2.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게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뭐 안 들어가나?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양 끝만 보면 됩니다. 뭐 하면 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하면 1 대입 아까 1 대입한 거 없었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 봤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작은 거 최소, 큰 거 최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만 보면 될까? 얘와 얘가 안 들어가니까 얘와 얘 양 끝만 보면 됩니다. 양 끝. 그러면 3 대입하면 x에다가 3 대입하면 뭐 됩니까? 1 되고요. 그다음 x에다가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큰 게 바로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지금 잡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꼭지점이 들어가면은 총 3개. 범위 양 끝.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 그 다음에 꼭지점이 안 들어가면 그냥 양 끝.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들어가면은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반 나누면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이렇게 3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럼 꼭지점의 앞에는 1,2가 되겠죠. 그럼 1 여기 들어갑니까? 들어가니까 x 0일 때, 그 다음에 x 1일 때. 근데 1일 때는 이미 구했죠. 2인 거 알죠? 그다음에 x 몇일 때? 2일 때.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 들어가는데 여기 꼭지점 1, 꼭지점 x 앞에 1, 여기 꼭지점 여기 범위 1 중복됐죠? 그러니까 x가 몇일 때와 1일 때와 x가 몇일 때? 4일 때만. 4일 때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갑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x 몇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x 몇일 때, 0일 때만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몇 개만 보면 된다. 3개만 보면 된다. 딱 3개만 구하면 됩니다. 범위 양 끝. 그 다음 뭐 꼭지점. 꼭지점은 언제 쓴다? 범위의 양 끝 안에 들어갈 때는 사용하는데 그 들어가지 않을 때는 꼭지점은 버려야 됩니다. 왜? 그 범위 안에 꼭지점 없으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뭐가 되느냐. 지금 어찌됐든 지금 여기 뭐 플러스 K라고 해서 식이 완전하진 않지만 우선 지금 일반형은 표준형 만듭니다.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면은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꼭지점의 앞에 1, k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 1은 요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한번 일단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지름 이제 꼭지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됩니까? 이 지름의 양 끝만 범위의 양 끝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몇일 때? 2일 때. x가 몇일 때?
4일 때 보겠습니다. 그럼 x가 2일 때는 지금 뭐가 되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고요. x가 4일 때는 16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k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8뿔 k가 됩니다. 8뿔 k.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최대값은 뭐겠습니까? 최대값은 x 2일 때 k겠습니까? x 4일 때 8 플러스 k겠습니까? 당연히 x 4일 때 8 플러스 k가 최대겠죠. 왜? 똑같은 k인데 여기 더하기 8을 했으니까.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보면은 뭐도 있냐면은, 자 그래프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 뭐 있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x는 1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그리고 아래로 불러기고 범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x2에서 x 몇 가지? x 4까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높은 지점은 x 몇일 때? 4일 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도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그래프 생각 없이 한다라면 뭐 이렇게 지금 둘 다 뽑아서 둘 중에 뭐가 클 것 같은지 판단해서 얘가 그러면은 4가 되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 모양까지 판단한다면은 이게 이제 뭐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뭘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고 뭘 대입하면 최소값이 되겠구나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그래서 x가 몇일 때 최대값, x가 몇일 때 최대값, x가 2일 때 최대값이 최대값은 k. 그럼 k는 몇이야? 뭐야? 최소값. 최소값이 4라고 되어 있구나. 그럼 4가 되겠네. 4. 그럼 최대값은 몇이 되겠다? 12. k가 4니까. 맞나? 맞을 것 같은데. 자, 맞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맞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내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 별거 아닙니다. 자, 특히 이제 85번 같은 경우에 지면에서 초속 10m로 똑바로 던져 올린 공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m라고 했을 때 h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 길다. 물리 같죠. 근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서부터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요게 녹아 있는 게 이겁니다. 요 이제 설명이 녹아 있는 게 이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두 줄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볼 거 없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게 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2차식이죠. 가장 높이래. 그러면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장 낮게 라면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 괄호 t 2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결국엔 여기 플러스 5. 그래서 1,5. 그래서 이거 참고로 2차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부르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5.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5.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최고, 최대값.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두 줄 의미 없습니다. 역시 옆에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물리 같죠? 의미 없습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요 식이고요. 최고 높이니까 꼭점. 요거 역시 근데 가장 높이니까 요것도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나와. 나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여기 x면 여기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0m죠. 담장을 제외한 둘레기가 20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지금 20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겁니다. 20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됐다? x 곱하기 20 마이너스 2x가 돼.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거는 조금 좀 할 말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 전개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전개하면은
아 귀찮아.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x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 괄호 x 제곱 마이너스 10x 반 나누고 제곱하면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아마 지금 50이 될 겁니다. 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값이 몇이 되겠다? 50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그래프를 한번 이제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프 x축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a, b라고 해봅시다. a, b, a,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일명 축입니다. 축. 근데 축은 뭘 의미하느냐?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다시 축은 뭘 의미하느냐?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걸 접으면은 어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겹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x 절편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x 절편까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는 어떻다?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아이고 이거 너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중간이죠. 중점. 그러면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3이야. 여기 2야. 여기 예를 들어서 6이야. 그럼 여기 정가운데. 정가운데 몇입니까? 4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2와 6의 평균입니다. 둘 더했을까 둘 나는 평균. 즉 무슨 소리냐? 중점은 나중에 이제 뭐 도형적 가면 할 겁니다. 중점은 평균입니다. 중점은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적용시키자면은 자, 요 점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반 나눈 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됩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 갑자기 이게 따로 떼서 설명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s는 x 괄호 20-2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0 되는 건 뭡니까? 0입니다. 요 0 되는 건 뭡니까? 10이죠. 그럼 둘 더하면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그거 반 나누면 뭐 됩니까? 반 나누면은 5가 됩니다. 근데 그 5는 바로 뭡니까? 5는 꼭지점의 x좌표가 됩니다. 얘가 꼭지점의 x좌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그럼 꼭지점의 x좌표니까 이걸 대입해서 나오는 게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s하고 x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5 괄호 20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10. 그래서 뭐가 됩니까? 50. 바로 나옵니다. 그때 x 몇? 5. 그때 최대 넓이 몇? 50.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훨씬 쉬울 겁니다. 이거를 전개하고 일반형 표준 만드는 것보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16m인 철망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면 두 변 어쩌고 저쩌고 가축 우리를 한다. 그럼 요거를 x로 넣습니다. 요거를 16-x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넓이 최대라고 했으니까 x 괄호 16-x가 되겠죠. 그럼 얘 0 되는 건 뭡니까? 0. 얘 0 되는 건 뭡니까? 16. 자, 둘 더한 거 반 나누면은 뭐가 됩니까? 8. 즉 x가 몇일 때? 요게 x입니다. 요게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x가 몇일 때? 8일 때 최대 넓이 몇이 되겠다? 8 넣고 8 넣으면은 곱하기 8. 88에 64. 이렇게 되겠다가 됩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역시 이렇게 지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방법 지금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끝까지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맞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꼭 댓글이나 그런 거 남겨주시고 자, 수고했습니다.